계단 난간에 손을 얹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세 층쯤은 거뜬히 오르내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꼭 난간을 잡아야만 안심이 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마치 세월이 내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는 듯 기운이 빠지고 다리가 가늘어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괜히 서글프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몸을 돌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을요. 저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좋은 영양제를 챙기고 꾸준히 운동까지 하는데도 기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계란 2개면 충분하겠지, 고기를 조금 챙겨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루 필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몸무게 60kg의 어르신이라면 하루 최소 7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현실은 고작 29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근육은 빠르게 줄고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 아닙니다. 몸속에 단백질을 저장하고 병이나 수술 후 회복할 때 그 단백질을 꺼내 쓰는 건강 창고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뼈도 약해지며 심지어 삶의 독립성까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지혜이자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작은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85세인 아버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횡단보도를 건너다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도착하지 못해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계단도 2층만 올라가면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횡단보도도 여유 있게 건너시고 계단도 씩씩하게 오르십니다. 더 자주 시장에 다니고 동네 산책길도 즐기시면서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몸이 달라지니 마음도 달라진 것이지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돌려주는 열쇠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계란과 고기 외에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까요? 저는 오늘 5가지 보물 같은 음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그리고 고등어. 모두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소화 부담이 적으며 근육을 지키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이 음식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뼈 건강, 장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지켜주기에 한 가지를 먹어 3가지를 얻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들미란 단순히 기운이 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계단을 스스로 오르내릴 수 있는지, 손주와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 대신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근육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조금씩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식탁 위에서 말이지요. 근육은 세월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백질로 지켜낼 수 있는 삶의 자산이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 때 저는 늘 작은 그릇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안에는 부드럽게 풀린 북어채와 계란이 만나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지요. 그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단백질이 내 몸의 근육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왔습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나요? 10초 안에 의자에서 5번 일어나 앉기가 어렵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근육이 줄어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던 근육이 어느 날 큰 벽이 되어 우리 삶을 가로막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장바구니 하나 들기도 벅차지고 결국은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포기해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채워 넣을 수 있고 다시 기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계란 2개를 매일 먹으니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나 계란 2개에는 단백질이 고작 추두기 정도 들어 있습니다. 61kg 어르신의 하루 권장량은 70일, 90일. 계란만으로 채우려면 하루에 2개를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란과 고기 말고도 다른 보물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북어채입니다. 100개, 무려 71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12배에 달하는 양이지요. 북어채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어채는 단순한 마른 생선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엔진에 불을 지펴주는 소중한 재료인 셈이지요. 제가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겨울 아침 어머니가 북어국을 끓여 주실 때 집안 가득 퍼지던 그 고소한 향. 속이 따뜻해지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을 지켜주던 보약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버지께 북어채 계란국을 끓여 드리며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이 한 숟가락이 힘이 되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국물을 다 드십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실 때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을 보여주시지요. 이렇듯 단백질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발걸음을 지켜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30세 이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 70세가 되면 매년 최대 3%까지 사라집니다. 10년이면 30%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근육이 줄면 근력은 그보다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결국은 작은 계단 하나조차 오르기 힘들어지고 마음마저 위축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제대로 챙긴다면 1년 전만 해도 횡단보도조차 건너기 힘들었던 제 아버지처럼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늦게라도 시작하면 반드시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 혹시 시간이 된다면 작은 냄비에 북어채와 계란을 넣고 국을 끓여 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일의 당신을 지켜줄 건강 저금통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미란 힘을 잃는 일이 아니라 힘을 다시 찾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공기 속에 묘한 차가움이 묻어나는 계절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소화도 예전만 같지 않은 날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밥 한 숟가락, 국 한 그릇이 주는 힘이 간절해집니다. 저는 아버지의 식탁을 떠올립니다. 거기에는 늘 작은 그릇에 담긴 가루가 있었지요. 바로 청국장 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국장은 익숙하지만 청국장 가루는 조금 낯설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가루 형태를 더 추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함량이 청국장 자체보다 2배가 많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둘째, 끓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익균이 장까지 도착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변비가 잦아지는데 이 유익균이 장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사용이 참 편리합니다. 물이나 두유, 샐러드 위에 한두 숟가락만 뿌리면 끝. 마지막으로 냄새가 강한 청국장에 비해 향이 부드러워 거부감이 적습니다. 청국장 가루 100개는 무려 35소스 하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K2까지 풍부해 뼈와 혈액순환을 지키는 데에도 탁월하지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이 한 숟가락이 근육과 장, 뼈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 큰술, 꿀 조금, 그리고 견과류 한 줌을 넣어 드십니다. 처음에는 낯설다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속이 편안해지고 배변도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가벼워졌고 산책 나가는 발걸음에도 힘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고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장이 불편하면 하루가 괜히 무겁고 짜증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속이 편안해지면 표정까지 밝아집니다. 청국장 가루는 단백질로 근육을 지켜주는 동시에 장을 다스려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묵묵히 곁에서 도와주는 듯한 존재이지요. 저는 때때로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할머니는 늘 장독대 앞에 앉아 청국장을 손수 띄우셨습니다. 겨울 햇살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구수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그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이어주는 사랑의 기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억을 이어받아 저는 청국장 가루를 작은 그릇에 담아 아버지께 드리며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거창한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끝에 닿는 작은 숟가락 안에 삶을 지켜내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밥 위에 청국장 가루 한 숟가락을 올려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근육을, 장을, 그리고 마음을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하루를 바꾸며 삶의 품격을 지켜준다. 저는 종종 새벽 산책을 나섭니다.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치고 아직 잠에서 덜 깬 거리가 고요히 숨을 고를 때 제 발걸음은 늘 편의점 앞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그곳 진열대 한쪽에는 흰색 작은 통에 담긴 그릭 요거트가 놓여 있었지요. 처음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려 집어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든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저장고라는 것을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수분과 유청을 제거해 단백질이 2배 가까이 농축된 음식입니다. 100g당 약 11억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포만감이 오래가고 칼슘과 칼륨까지 풍부해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변비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이 편안해야 하루가 가벼워지는데 그릭 요거트는 그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조용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처음 그릭 요거트를 권했을 때 이게 무슨 서양 음식이냐며 고개를 젓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작은 그릇에 그릭 요거트 150글 담고 방울토마토 몇 알, 블루베리 한 줌, 삶은 계란 1개, 그리고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속이 편안하다.
점심까지 배가 든든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그릭 요거트를 찾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침 식탁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집에서 직접 그릭 요거트를 만들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깨끗한 면보에 붓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걸러내면 부드럽고 꾸덕한 요거트가 남습니다. 남은 유청조차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도 단백질과 칼슘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밥 지을 때 물 대신 유청을 넣으면 은은한 맛과 함께 영양까지 더해졌습니다. 작은 수고가 삶에 큰 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요거트는 단순히 서양 음식이 아닙니다. 우유가 발효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듯 그릭 요거트는 나이든 우리의 몸에 다시 기운을 불어넣는 발효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릇 가득 담긴 요거트를 보며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미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어 깊어지는 과정이구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합이었지만 맛은 놀랍도록 잘 어울렸습니다. 단백질과 유산균, 칼슘과 비타민이 한 그릇에 담긴 셈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릇을 다 비우고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한 음식 한 그릇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릭 요거트는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조금의 정성과 지혜만 있다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고 하루를 든든히 지켜주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작은 그릇 하나를 올려보세요. 그것이 근육을 지키고 장을 살리며 마음까지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단백질은 몸을 세우고 발효는 마음을 세운다. 한 그릇의 요거트가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바꾼다. 저녁 무렵 시장을 걸어가다 보면 콩을 파는 가게 앞에 자그마한 붉은빛과 초록빛 알갱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고 납작한 모양, 소박한 빛깔. 그것이 바로 렌틸콩입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외국 콩쯤으로만 여겼지만 알고 보니 나이든 우리에게 꼭 맞는 보물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렌틸콩 100개는 약 25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는 부담스럽고 계란은 양이 부족할 때 렌틸콩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엽산, 철분, 칼륨이 풍부해 심장과 혈관 건강, 빈혈 예방에도 탁월하지요. 특히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께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특성이 큰 장점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좁아지고 소화력은 약해지는데 렌틸콩은 그 두 가지를 함께 돌봐줍니다. 제가 아버지께 처음 렌틸콩을 끓여 드렸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냄비에 소금을 조금 넣고 20분쯤 삶아 두부와 브로콜리에 무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 콩은 속이 참 편안하구나. 씹히는 맛도 고소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 후로는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줌씩 넣어드렸습니다. 밥알 사이사이 붉은 콩이 섞여 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예쁘고 먹기에도 든든했습니다. 렌틸콩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다른 콩과 달리 미리 불릴 필요가 없고 삶는데 15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껍질이 얇아 소화가 잘 되고 속을 더부룩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간편함이야말로 렌틸콩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렌틸콩을 볼 때마다 작은 교훈을 떠올립니다. 겉모습은 작고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이 들어 세상에 드러낼 힘은 줄어들어도 속에 담긴 경험과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렌틸콩은 작지만 강한, 그래서 노년에 꼭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렌틸콩 카레를 먹었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콩이 고소하게 씹히며 향신료와 어우러져 따뜻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밥상도 변하는구나. 예전에는 고기 없이는 밥 먹는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작은 콩이 더 반갑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마음마저 넉넉하게 만들어준 것이지요. 여러분, 렌틸콩은 단순히 몸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 듦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지만 든든한 힘, 부담 없이 매일 곁에 둘 수 있는 벗. 오늘 저녁 밥솥에 작은 한 줌의 렌틸콩을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내일의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작은 콩알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세운다. 삶의 힘은 늘 소박한 것에서 시작된다. 저는 어릴 적 부엌 한쪽에서 지글지글 고등어 굽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번지면 가족들은 자연스레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힘을 나누는 시간,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의식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어 아버지께 고등어를 구워드리며 그 장면을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고등어는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생선입니다. 100개 20g 안팎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을 지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고등어의 진짜 가치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이 두 가지는 나이 든 몸에 특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메가3는 심장과 뇌를 지켜주고 비타민 D는 뼈와 근육을 단단하게 합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고등어는 부족한 햇빛을 대신하는 작은 태양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어를 굽다 보면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연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등어를 센 불에 구울 때 생기는 연기 속 발암 물질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기름종이에 고등어를 싸서 중약불에 천천히 굽는 것,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 그렇게 조리하면 연기를 줄이면서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등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께 고등어를 구워드리며 저는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예전보다 기운이 나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젓가락으로 살을 발라 드시며 웃으셨습니다. 예전엔 횡단보도 건너는 게 겁났는데 요즘은 천천히 걸어도 끝까지 건널 수 있다. 계단도 한숨 안 쉬고 올라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백질 한 조각, 음식 한 끼가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고등어는 값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생선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근육과 뼈를 살리고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고등어 한 토막을 올려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보물 같은 단백질 음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그리고 고등어. 이 음식들은 단백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작은 보석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운차게 걷고 계단을 당당히 오르고 손주와 함께 산책을 즐기는 힘은 바로 근육에서 나옵니다.
근육은 단백질에서 오고 단백질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식탁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문 체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더 건강하게,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음식을 식탁에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발걸음을 다시 가볍게 하고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근육은 세월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식탁에서 지켜내는 삶의 자산이다.